오늘도 한 단계 성장하는 시간, 오늘도 띠띠박박입니다. 오늘은 SI의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SI 단위계에는 이렇게 구조들이 있는데, 기본 단위, 유도 단위, 보조 단위, 접조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래로 바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SI 구성이고, 기본 단위. 우선 기본 단위인데 기본 단위는 이전 시간에 한번 배웠었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미터, 길이의 단위인 미터, 시간의 단위인 세컨드, 그리고 무게의 단위인 킬로그램, 그리고 전류의 단위인 암페어, 또 뭐 있죠? 온도의 단위인 켈빈, 그리고 물질량의 단위인 몰, 마지막으로 광도의 단위인 칸델라,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만 기본 단위고요. 이전 시간에 제가 한 내용 중에 정정할 게 있는데 제가 이거를 헷갈렸어요. 리터는 기본 단위가 아닙니다. 유도 단위입니다. 위에 제가 전 시간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잠깐만 올라가 보면 제가 여기서 리터는 이렇게 대문자를 지정을 한 뒤로는 소문자를 쓰는 건 폐지됐다, 공식적으로는, 라는 얘기를 하면서 미터법에 있는 L을 제가 예시를 들었는데 요거는 없습니다. 기본 단위로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서 리터는 엄연히 SI 단위계에서는 유도 단위입니다. 유도 단위고, 다음 바로 유도 단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유도 단위는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은데 이 위에 있는 기본 단위들을 사용을 해서 유도 단위들을 만들어내고 이로써 측정할 수 있는 차원의 범위를 높여갑니다. 예를 들면 방금 같은 리터도 사실은 그 부피와 최적의 단위죠. 그래서 유도 단위이고요. 넓이의 단위인 뭐 미터 제곱, 그리고 부피 또는 뭐 최적의 단위인 미터 세제곱,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아까 속도의 단위인 미터 퍼 세크, 이런 것도 전부 다 유도 단위고요. 그리고 가속도의 단위인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런 것도 유도 단위입니다. 단위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 단위 여기가 S가 두 개니까 단위 시간당 미터 퍼 세크, 그러니까 속도의 변화량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힘의 단위. 힘의 단위는 보통 뉴턴을 많이 쓰죠. 이것도 대문자 N, 뉴턴에서 따와서 대문자 N이지만 유도 단위입니다. 기본 단위가 아니고요. 뉴턴은 조금 변형을 해본다면 같은 단위로서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죠. 그러니까 질량 1kg의 물질에 미터 퍼 세크 제곱의 가속도를 가할 때 필요한 힘을 뉴턴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또 다음 또 있을까요? 하나를 더 적어보면 뭐 압력의 단위가 있죠. 압력의 단위는 킬로그램 포스 미터 제곱.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만 더 적어보죠. 뭐 일과 에너지 단위에서 뭐 줄을 많이 쓰죠, 저희. 줄을 많이 씁니다. 줄은 뉴턴메타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요. 뉴턴메타. 이거를 아까 킬로그램 단위로 바꿔보면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제곱 퍼의 세크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1뉴턴의 힘으로 물체를 1뉴턴의 힘으로 물체를 이동시킬 때 한 일 또는 에너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돌아가서 나중에 이 단위 이야기 말고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 있는 킬로그램이랑 옆에 있는 킬로그램 포스랑은 완전히 다른 단위입니다. 이거는 주의하셔서 제가 영상 찍을 때 한번 봐주시길 바라고요. 평면각 보조 단위에서는 평면각을 나타내는 라디안이라는
각도 단위입니다. 라디안. 단위로는 RAD에서 라디안을 쓰고요. 그대로 평면각을 나타내는 라디안과 입체각을 나타내는 스테라디안이 있습니다. 스테라디안은 기호로는 이렇게 오메가를 쓰고요. 단위로는 스테라디안 이렇게 씁니다. 바로 넘어가서 접두어인데요. 접두어인데 어디서 많이 보신 아니면 들으셨던 단어들도 많을 겁니다. 여기서 하나씩 쭉 읽어가 볼게요. 10의 이렇게 10의 30승부터 30 이렇게 세제곱 단위로 줄어들면서 10의 제곱, 10의 1제곱, 그리고 10의 0승은 1이죠. 1이고 10의 마이너스 1부터 다시 시작해서 쭉쭉쭉쭉 늘어나서 또 30까지 갑니다. 이렇게 이거를 숫자를 적으려다 보면 뭐 10의 30승 이렇게 언제 적겠어요. 이렇게 쭉쭉 적는 걸 조금 간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단위고 한번 읽어보죠. 10의 30승 Q, 기호로는 Q를 쓰고요. 퀘타라고 읽습니다. 10의 27승 론나, 기호로는 R을 씁니다. 10의 24승 기호 Y, 요타. 10의 21승 Z로 쓰고 제타라고 읽습니다. 10의 18승 이 기호를 E를 쓰고 엑사라고 쓰고요. 읽고요. 10의 15승 단위로는 기호로는 P로 쓰고 페타라고 읽습니다. 10의 12승 기호로 T를 쓰고 테라 많이 들어보셨죠? 테라. 여기서는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이니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여기부터는 10의 9승 G로 쓰고 기가라고 읽습니다. 10의 6승 메가 M이라고 쓰고 메가라고 읽고 10의 3승 킬로인데 보시면 여기까지 대문자였죠? 대문자였고 이거는 분명하게 소문자입니다. 소문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소문자 K를 쓰고 킬로라고 읽습니다. 10의 2승은 소문자 H를 쓰고 헥토, 10의 1승은 DA라고 쓰고 데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넘어가서 마이너스 이렇게 가보면 10의 마이너스 1승 여기부터 다 소문자입니다. 다 소문자를 쓰고요. 10의 마이너스 1승 소문자 D 대시 10의 마이너스 2승 C를 쓰고 센티 10의 마이너스 3승 소문자 M을 쓰고 밀리 10의 마이너스 6승 이거는 마이크로고요. 요 그리스 단어인 뮤를 씁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고 10의 마이너스 9승 N을 쓰고 나노 10의 마이너스 12승 P 쓰고 피코 10의 마이너스 15승 F fem토 10의 마이너스 18승 소문자 A 아토 10의 마이너스 21승 소문자 Z 쓰고 잽토 10의 마이너스 24승 Y라고 쓰고 욕토 10의 마이너스 27승입니다. 소문자 R을 쓰고 론토 10의 마이너스 30승 소문자 Q를 쓰고 퀘토 퀘토라고 읽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찍어 놓으셨다가 요긴하게 한번 보실 때마다 보면 뭐 기억이 하나둘 늘어납니다. 저도 처음에는 기가 테라까지만 알았다가 이제는 이거를 듣다 보니까 알게 됐고 보면 퀘타 퀘토 론나 론토 요타 욕토 제타 잽토 엑사 아토 뭐 단어가 얼추 비슷하죠. 양쪽으로 안으로 모여질수록 해서 이 규칙을 보다 보면 금방 외워지니까 안 외우셔도 되고 이렇게 스크린샷 캡처해 뒀다가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그냥 재밌게 보시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마이크로 아까 마이크로 얘기를 했었는데 마이크로 공학에서는 보통 뮤라고 읽습니다. 뮤라고 읽고 이 기호는 어떻게 쓰냐 이게 U처럼 생기기도 했는데 U는 절대 아니고요. 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 단어고요. 그리스 단어인데 그리스 글자죠. 그리스 글자인데 작은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그리스 단어 미크로스의 제일 앞글자인 이 뮤를 따서 사용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메가, 아까 메가도 있었죠. 메가가, 여기 보면 메가가 있었죠.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스테라디안 입체각의 단위를 쓸 때 앞에 기호를 오메가라고 하는데 5메가죠. 5메가. 5메가 뒤에 메가라는 단어가 붙죠. 이 메가라는 건 거대한이라는 뜻인데 어, 이 오메가라는 요 모양은 큰 오라는 뜻에서 이름에 메가를 붙여서 오메가라고 하고, 대문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소문자로는 이렇게 W랑 비슷하게 생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 오 메가의 반대말은 작은이라는 뜻의 미크론을 이름에 붙여서 작은 오미크론. 대문자는 이렇게 그냥 오라고 하고 소문자는 이렇게 씁니다. 오미크론. 반대말은 오메가. 이렇게 큰 O, 작은 O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오메가 큰 O 메가, 작은 O 미크론 이렇게 쓰고요. 요거는 또 다른 데 또 쓰이는 곳이 있는데, 이게 스테라디안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보통의 이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스테라디안보다도 전기저항의 단위, 전기저항 기호를 R을 쓰죠. 전기저항의 단위인 옴을 많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OHM, 옴을 쓰는데 옴의 단위를 저항을 R로, 그러니까 기호를 R로 쓰고 저항의 단위를 이렇게 옴으로 표현을 하지요. 이렇게 저항의 단위를 많이 씁니다. 요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 이처럼 대부분의 용어에는 방금 저도 헷갈린 것처럼 요 같은 요 O라는 모양일지라도, 오메가라는 모양일지라도 어떨 때는 기호로 이렇게 쓰고요. 기호로 쓰고 어떨 때는 이렇게 단위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스 글자들을 워낙 인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용어에서는 기호로 쓰고 어떤 용어에서는 단위로 쓰니까 이 부분은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조금 넓혀서 이렇게 SI 4가지 구성의 말씀을 드렸고요.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SI 구성이 뭔데? 라고 하시면, 예를 들어서 뭐 밀리리터라고 단위를 적어 보면은 유도 단위인 리터에, 그리고 접두어 10의 마이너스 3승을 나타내는 밀리를 붙여서 합쳐져서 밀리리터라고 사용을 합니다. 요것도 유도 단위였고 요거는 접두어죠. 그래서 합쳐져서 이렇게 밀리리터라고 사용을 하고, 이 밀리리터 단위 또한 유도 단위로 분류가 됩니다. 또 하나 더 해보자면 킬로미터를 예를 들면, 미터는 기본 단위였죠. 여기 기본 단위인 미터에 10의 3승을 의미하는 킬로를 붙여서 킬로미터라고 쓰고, 이 킬로미터 또한 유도 단위로 분류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킬로그램 자체를, 접두어 붙인 킬로그램 자체를 기본 단위라고 지정을 했죠. 그럼 킬로그램을 제외해 놓고 나머지 그램, 메가그램, 톤 이런 것들 전부 다 유도 단위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터도 여기는 접두어가 안 붙어 있지만 미터 자체를 기본 단위라고 채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유기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그래서 킬로미터가 이렇게 유도 단위로 분류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SI 구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단위에 대해서 조금 흥미가 생기시나요? 실생활에 녹아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 다음 영상부터는 드디어 파이널리 본격적으로 길이, 이거는 적어야겠어요. 길이, 본격적으로 길이, 그리고 또 무게, 부피, 시간, 전류, 온도, 물질량, 광도, 각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이 중에서 SI 단위는 길이, 무게, 부피는 아니었죠. 시간, 전류, 온도, 물질량, 광도 이렇게 해서 1, 2, 3, 4, 6, 7이 있고요. SI 7가지 단위가 7개가 있고 추가로 이렇게 부피의 각도까지 더해서 얘기를 나눠 볼 겁니다. 이 중에는 이공계 분야에 계시지 않은 분들은 대개 이렇게 시간, 길이, 무게, 부피, 시간까지만 순차적으로 따라오셔도 실생활에 쓰이는 단위는 전부 보실 수 있고 이어지는 전류, 온도, 물질량, 광도, 각도 이런 단위들 또한 일반인 분들이 보시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좋은 정보 꼭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도 한 단계 성장하는 시간, 오늘도 띠띠박박이었고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